야, 숙제 61쪽부터라고 했다고? 61쪽이었어요? 근데 66쪽부터 표시되어 있는데. 네, 61쪽부터가 아니 66. 아까 그 문자 하나 했으면 66쪽부터 66이었어요. 잘못 확인했나? 네. 네, 수업 시간에도 66이고 이거 문자도 66이라고 돼 있어. 자, 얘들아. 60쪽 볼게. 발전 요형 일단 가봅시다. 자, 일단 설명하는 입체 도형 찾는 거네. 맞지? 그럼 일단 각기둥일지 각불일지부터 분류해야 안 되겠나? 맞지? 자, 각기둥을 상징하는 것들은 일단 대표적으로 뭐야? 밑면이 두 개, 옆면이 직사각형 있지? 그 다음에 각불을 상징하는 거는 뭐야? 밑면이 한 개, 옆면이 삼각형 있죠? 맞지? 물론 그 외적으로도 그 둘의 차이점을 시사하는 게 많지만 일단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입니다. 알았지? 자, 밑면이 두 개고 합동이다. 이것만 봐도 각기둥의 가능성이 높은데 나 두 번째 내용으로 있는 뭐야? 직사각형이지? 그러면 뭐야? 각기둥 확정이야. 근데 모서리가 27개니까 각기둥의 모서리는 판 밑면의 변해수에 뭘 하면 나타나? 곱하기 3이지. 곱하기 3을 해서 27이니까 얘는 몇 각기둥이란 걸 알 수 있어? 구각기둥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구각기둥하고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시다. 이건 동그라미 T 합시다. 알았지? 자, 빨간 펜 꺼내서 동그라미 T 합시다. 요렇게 쌤이 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발전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삼각기둥의 면 위에 빨간색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렇게 겨냥도에서 빨간색을 그었네. 맞지? 자, 근데 얘를 전개도로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의 선이 되냐라는 그 말이네요. 맞죠? 자, 그럼 봐봐. 일단 니은 비읍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야? 비읍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비읍이 니은 비읍이 여기 그대로 있지? 니은 비읍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재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빨간색 선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쉽네.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읍이 있는데 얘가 기역이야. 맞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남아있는 꼭지점 4개를 한번 채워보자고. 알았지? 자, 일단 밑면 두 개가 위아래로 펼쳐져 있고 이 앞에 대표적으로 있는 옆면이 우리 정면에 보이는 이 친구네.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자, 기역 디귿이랑 이 친구가 서로 뭐 하겠어? 만나겠지? 그러면 여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 얘가 기역이야, 기역. 왜냐면 이게 기역이 있는데 어떻게 또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애초에 이 전개도랑 겨냥도의 꼭지점 수 자체도 달라요. 맞지? 왜냐면 여러 개의 선분이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하나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해? 꼭지점이라고 하지? 맞지? 그럼 얘도 뭐다? 기역이고 얘도 뭐다? 니은이라는 거야. 알았죠? 이건 깜짝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왜 깜짝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했네.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쌤이 쌤 하는 거 잘 봐. 요 두 개가 서로 겹치지. 그럼 얘들아 요 보라색이랑 겹치는 건 저 친구 아니겠어? 맞지? 그러면 여기는 누구겠어? 니은 아니겠나? 니은. 니은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되겠어? 이렇게 겹치니까 그 다음은 이 친구랑 얘 차례 알겠나? 얘는 리을, 미음이니까 얘도 리을, 미음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 나타난 기역 비읍의 연결은 바로 어떻게 연결된다? 요렇게 연결되는 게 올바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왜냐면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여기 있는 기역 미음과 니은 비음은 옆면의 대각선이야. 근데 내가 기역 비읍을 만약에 이렇게 그어버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옆면만의 대각선이 아니라 밑면의 한 점과 옆면의 한 점을 연결한 전혀 새로운 느낌이지. 맞지? 기존의 겨냥도에 그어져 있는 친구들은 뭐다? 옆면에서 나타나는 대각선이니까 내가 그고자 하는 애도 이렇게 옆면에 나타나는 대각선의 형태여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잠깐만 한 명 왜 안 오는지만 좀 금방 볼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자, 이것도 동그라미 T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발전 유형 3번 61쪽 한번 봅시다.
자,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 자, 봐라. 옆면이 오른쪽과 같은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각불이 있다라고 하네. 자, 그럼 옆면의 개수가 4개니까 얘는 몇 각불이야? 사각불이지. 그때 쌤이 말했죠. 밑면의 변의수가 이름과 옆면의 개수를 결정한다. 맞지? 근데 얘는 보기 드물게 옆면이 다 똑같으니까 밑면의 그 사각형의 모든 면의 길이도 전부 다 몇 cm란 걸 알아? 4cm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쌤이 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곱하기 2라고 했지. 근데 그 곱하기를 말할 때 밑에 한 세트, 모선 한 세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밑에 4cm가 4개 모여서 몇 cm? 16cm. 그 다음에 옆에 해당하는 6cm가 몇 개? 4개 모인 몇 cm? 24cm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4 곱하기 4에 16에다가 6 곱하기 4에 24를 더한 40cm가 얘를 접었을 때의 겨냥도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창문 닫을까? 다 풀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같이 동그라미 하면 돼 그냥. 수고 안 했어. 쌤 근데 저거 네. 61쪽이 보냉 숙제가 61쪽부터예요. 선행보행 좀 헷갈렸나 보다. 마침 페이지도 비슷해버렸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난 솔직히 좀 당황했거든. 61쪽이 어디서 나왔지 이 생각으로. 근데 또 말이 되는 게 61쪽이 우리 한 거 바로 다음이잖아. 맞지? 마침 근데 한 거 마침 다음인데 보냉 숙제도 61쪽이었네. 몇 번의 우연히 겹친 거야 이거. 신기하네. 자, 동그라미 T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발전 유형 4번 한번 볼까요? 자, 전개도인데 자, 얘들아 이번에 뭐라고 물어봤어? 전개도의 둘레를 물어봤지. 맞죠? 자, 밑면이 정삼각형인 각기둥이 있고 맞지? 그러면 모든 밑면의 변의 길이는 전부 다 몇 cm? 4cm. 그 다음에 나머지 옆면의 높이를 상징하는 길이는 5cm지.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는 4cm랑 5cm 말고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4cm가 몇 개, 5cm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밑면의 삼각형의 모서리의 길이에 해당하는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세 개는 일단 확실하게 몇 cm야? 4cm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접었을 때 같이 접히는 쌤이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요 보라색 또한 몇 cm란 걸 알 수 있다? 4cm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4cm가 몇 개? 5개가 일단 존재하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5cm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5cm. 자, 하나, 둘, 셋.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니까 하나, 둘, 셋, 4개 아니겠어? 맞지? 근데 얘들아, 그러면 일단 4개가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색칠 안 된 하나의 변의 길이 보여?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얘 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몇 cm일까? 4cm지. 왜냐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4cm라고 이미 정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등장한 4cm를 다시 뭐 해줘야 돼? 더해줘서 24와 20에 해당하는 44cm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맞지? 이게 만약에 전개도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밑면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는 6개, 높이에 해당하는 건 3개인 건 정해져 있거든? 근데 전개도는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봐야 돼. 세봐야 돼. 알았지? 근데 무작정 다 세서 더하는 게 아니라 4cm짜리가 몇 개, 5cm짜리가 몇 개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쌤의 말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T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전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자, 각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각불의 면의 수는 더하기 1, 모서리의 수는 곱하기 2죠. 맞지? 그러면 쌤이 한 밑면의 변의 수를 네모라고 하면은 주어진 식은 네모 더하기 1에다가 3 곱하기 네모를 하니까 25개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2 곱하기 네모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약간 괄호로 구분 지어볼까 얘들아? 자, 쌤이랑 또 한번 같이 볼게. 얘들아, 결국에는 왼쪽에는 네모가 하나, 둘, 총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맞지? 3배의 네모에다가 1을 더하니까 몇이다? 25다 라는 말 아니겠어?
그쵸? 그럼 얘들아 1을 더해서 25가 되는 숫자가 뭐야? 24지. 그러면 3 곱하기 네모가 뭐다? 24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모는 뭐다? 8이다. 얘는 팔각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물어보는 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지. 꼭지점의 개수를 물어보네. 팔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한 밑면의 변의 수에 무엇을 하면 돼? 곱하기 2. 꼭지점의 수, 각뿔 더하기 더하기 1이니까 몇 개? 9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쵸? 이해됐어? 여기서 핵심 킥은 뭐야? 네모가 하나, 두 개 보여서 세 개의 네모에 1을 더해서 25가 세워진다. 이 식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T하고 발전 유형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네모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 1번 해결 방법. 네모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적으면 돼. 네모에 1을 더하고 네모에 2를 곱한 걸 더했더니 25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구했던 한 밑면의 변의 수는 8개였고 각뿔의 이름은 팔각뿔이었죠. 맞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밑에 내용은 뭐 팔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질문일 거니까 9개다라고 하면 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동그라미 T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옆에 페이지 63쪽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또 친절하게 문제를 읽어볼게요. 밑면과 옆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입체도형일 때 밑면이 오각형인데 옆면이 직사각형이지. 그럼 가장 뚜렷한 후보군은 뭐야? 각기둥이야? 각뿔이야? 각기둥. 각기둥 중에서 무슨 각기둥? 오각기둥. 오각기둥에 유력하죠. 맞지? 근데 이 입체도형의 모든 옆면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네. 다 밑면의 모든 변의 길이는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밑면의 변의 길이가 뭐야? 7cm니까 맞지? 근데 요거 4cm잖아. 얘를 뭐야? 직사각형의 밑변으로 보면 돼, 안 돼? 되면 얘가 매칭이 안 되는데? 얘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밑면의 변의 길이인 7cm랑 똑같아야 되니까 맞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각기둥이 짧은 변이 밑면과 맞닿았었어.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변의 길이가 7cm잖아. 그럼 거기 맞닿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 또한 몇 cm여야 된다는 거야? 7cm라는 거야. 그럼 4cm의 정체는 옆면의 그 각기둥의 뭐를 의미하겠어? 높이를 말하는 거 알겠나? 맞지? 근데 얘가 뭐야? 옆면은 높이가 전부 다 어때? 다 똑같지? 근데 얘는 밑면이 다 정다각형이라서 밑변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까지 다 똑같겠지? 그럼 옆면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옆면의 넓이가 몇이야? 28인데 그런 게 몇 개? 5개지. 왜냐면 오각기둥. 자,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보자, 얘들아. 일단 밑면과 옆면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입체도형이 있대. 이 입체도형의 모든 옆면의 넓이 합을 물어보네. 맞지? 일단 우리는 뭘 알아? 아, 얘 각기둥이구나, 오각기둥이구나. 그럼 옆면이 5개구나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5개의 옆면을 각각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한 거잖아. 근데 옆면의 넓이가 뭘로 고정이야?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고정이지. 맞지? 그러면 그 각각의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밑면의 변의 길이가 7cm인데 이 밑면의 변의 길이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거든? 근데 모든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다 7cm지. 그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옆면의 밑변의 길이 또한 전부 다 7cm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4cm는 뭐다? 높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28짜리 직사각형이 오각기둥이니까 5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는 28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보자. 입체도형의 이름은 오각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옆면은 몇 개? 5개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아까 봤었지. 7cm 안 되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모든 옆면의 넓이는 뭐야? 7, 4, 28의 몇 배? 5배에 해당하는 140제곱cm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T하고 이 문제 또한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발전 유형 7번 마지막이죠. 자, 봅시다. 자,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각기둥의 높이는 8cm입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90cm일 때, 자, 중요한 건 뭐야?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었을 때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란 거야. 알았지? 그때 각 기둥의 옆면이 모두 합동일 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냐라고 물어봤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일단 고민하는 게 이거야. 얘가 몇 각 기둥이야? 그럼 모서리는 몇 개겠어? 15개겠지. 근데 그냥 15개가 아니지. 밑면 2세트, 높이 밑면으로 이루어진 모서리 10개, 높이 5개가 모여서 90이란 말 아니야? 맞지? 일단 요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키 포인트야. 두 번째, 옆면이 모두 합동이다 라는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겠어? 얘들아, 옆면은 모두 일단 직사각형이지. 전부 다 높이가 같은 직사각형 아니겠어? 그럼 얘가 합동이려면 가로의 길이 또한 같아야 되겠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변의 길이랑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직사각형이 모두 합동이라는 말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 즉 밑면의 모든 변의 길이가 뭐하다? 똑같다는 거야. 맞지? 오각기둥인데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오각기둥이라는 거야.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정오각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변의 길이가 같다도 각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변의 길이는 다 똑같다고.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뭘 알면 되겠냐면 똑같은 길이 10개랑 높이 5개 모여서 90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가 일단 몇 개 있다? 오각기둥이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5개 있지. 팔이 5개 모이면 40이지. 그러면 90에서 40을 날려봐. 50이지. 얘가 똑같은 밑면의 한 변의 길이 몇 배? 10배 한 거야. 10배에서 50이니까 하나는 5cm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하자. 다시 할 거야. 자, 봐봐. 일단 복습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개도를 접어 맞는 각기둥의 높이는 8이고, 맞지? 근데 옆면이 모두 합동일 때 모든 모서리 길이 90. 그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네. 자, 일단 오각기둥이니까 자, 가보자. 높이 몇 개? 5개. 밑면의 변의 길이 몇 개? 10개. 여기까지 됐어? 근데 높이는 다 똑같은 확정이야. 근데 밑면의 변의 길이는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옆면이 다 뭐래? 합동이네. 옆면의 길이가 합동이라는 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다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10개의 밑면의 변의 길이가 다 뭐하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높이 또한 당연히 뭐하겠어? 똑같겠지.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지. 맞지? 그러면 일단 분석해보면 8cm가 몇 개? 5개니까 40이지. 그러면 90에서 40을 빼면 50이지. 근데 이게 똑같은 변의 길이 10개가 모여서 50이 된 거니까 하나는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바로 밑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각기둥은 몇 각기둥? 오각기둥. 밑면에 자 모두 합동이니까 밑면은 무슨 기둥? 정오각형이겠죠. 맞지? 밑면의 둘레 합은 아까 우리 몇이라고 했어? 높이 40을 빼면 50이라고 했잖아. 50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몇 cm가 모여서 몇 개가 모여서 50이었어? 10개가 모였으니까 하나는 잘한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쌤이 시간 하나 주면서 자, 일단 자, 60쪽 보면 자, 옆에 반복 1-1, 변형 1- 보이죠? 자, 2분 드리겠습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선연회 만약에 다 했으면 그냥 뒤에 내용 풀고 있으면 되고 쌤 설명 듣고 나서 다시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알았지?
질문 없어? 이게 열었어. 다시 생각. 각기둥은 면수가 어떻게 됐어? 네, 자, 옆면이 7개네. 근데 위아래 몇 개? 더 한 개. 각기둥인데. 아, 두 개. 그러니까 더하기. 그렇죠. 기억만 표시해줄까? 여기 기억 표시. 뒤에 해요. 뒤에 하고 있어. 일단 그 정면에 보이는 잠깐만 니은 디귿 시읒 여기 있는데 여긴 그대로 있잖아. 여기는 그대로 이러면 안 되겠어? 여기 니은 시읒. 맞지? 그다음에 얘랑 겹치지 않겠나? 맞지? 그럼 얘 이름 뭐겠어?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겠지. 그다음에 얘 다음으로 넘어가는 애는 이렇게 다음. 그러면 얘가 디귿이니까 얘 이름이 뭐겠어? 이것이 되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기읍, 비읍 연결하는 거네. 그럼 봐봐. 기읍, 비읍 이렇게 연결할 건 안 되겠나? 그죠? 자, 10cm 몇 개? 응? 아니 얘가 만들어지면 9개. 그다음 7cm도? 맞지? cm.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각 보이니까 10cm 몇 개? 여기에 해당하는 고각불이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도 몇 개? 응? 왜냐면 봐봐 이게 각불이 밑면에 변연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 꼭지점에서 이게 이 길이가 올라와 10cm가. 밑면이 뭐야? 고각형이겠지. 그럼 10cm도 몇 개가 올라오고 있어? 한 꼭지점당 하나에 이런 모선의 길이가 올라온다니까. 10cm짜리가. 밑면이 고각형이잖아. 몇 개의 10cm짜리가 한 꼭 각불의 꼭점에 모이겠어? 어? 그렇지. 그럼 10cm 몇 개? 그럼 밑에 밑면에 해당한 7cm도 몇 개? 그 곱해갖고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각기동은 수는 더하기지. 세모랑 더하기. 목소리 수는 더하기 3이지. 맞지? 그러면 세모가 몇 개? 4개로 올려서 이걸 더하는 게 26이잖아. 더해서 2 더해서 26 되는 게 24아이가. 그럼 세모는 뭐겠어? 모든 옆면의 넓이 이거 하나 이건 하나 공고. 이게 몇 개? 8개 있잖아. 몇 배 해줘야 돼? 어. 9cm 몇 개? 9cm에다가 6개 맞지? 그 다음에 9cm 몇 개? 잘했어. 잘했어. 똑같이 가면 안 되겠어? 일단 한 밑면의 배수를 내놓으라고 한다. 바꾸려고 했잖아. 모선은 어떻게 계산하고 단위. 거창하게 동그라미 해야지. T까지 해봤대. 모서리인데 왜 갑자기 곱하기 그럼 네모 더하기 2 더하기 네모 곱하기 3 이렇게 해봐야지. 옆에 풀이 쓴 걸 봐봐. 옆에 풀이 쓴 거. 이거 이렇게. 네. 네모가 몇 개 모였어?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몇 개? 여기 한 개 있고 세 개 있잖아. 그럼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네모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를 한 게 26이잖아.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2는 26. 4개의 네모라며. 그럼 4 곱하기 네모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바로 계산하지 말고 아는데 일단 식을 적으라고. 왜냐면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면 깜짝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지금 마침 숫자가 딱 떠오르겠어.
답 아니었어 이거? 이거 잘 써봐봐. 옆에 샘플 써준 거. 잘했네. 이 몇 깎이는 것 같아? 그럼 높이는 몇 개 있겠어? 사각기둥이니까 4개지. 근데 너 지금 7, 7배 되는 것 같은데? 식을 세우면 이 말 때문에 공간 부족하죠? 이런 거 안 줘도 돼. 잠깐만 잘한다. 지금 시간 오래 걸린 건 맞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이제 밑면의 모서리는 몇 개 보이는 거야? 사각기둥이니까 밑면의 모서리 몇 개야? 밑면에 해당하는 모서리 8개. 그럼 얘를 뭘로 나누면 돼? 봐봐. 일단 사각기둥인 거 아니면 높이 몇 개야? 4개지. 28을 빼야 되겠네. 28을 나누면 7개 이상하지. 28을 빼면 일단 몇이 나오냐? 자, 이래 됐지. 그럼 네모가 여기 1개, 3개 모였지. 네모가 몇 개야? 1개 하고 3개 있으니까 그러면 4 곱하기 네모에 4 곱하기 네모에 더하기 2를 1개 26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2 더해서 26 되는 얘가 뭐라는 거야? 24라는 거 아니야? 밑줄 치고 24라고 할까? 근데 4 곱해서 24 되는 게 뭐야? 6이지. 그럼 얘는 육각기둥이네. 맞지?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 이제 좀 할 줄 알겠어? 잘한다. 유명합니다. 그럼 이것도 아마 비슷한 경우 풀면 될 거야. 지금 이거 좀 쑥시. 잘안 붙어 그게? 근데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거든. 근데 비상용이 아닌데 비상용을 쓰면 나중에 진짜 비상인데 못 써. 그냥 일반적인 지우개 있을 때는 이거 쓰면 안 돼. 이건 진짜 비상용이 돼 쓰는 거야. 그 집에 밥 다 있는데 비상식량 먹진 않잖아. 맞죠? 왜냐면 그래 버리면 진짜 비상일 때 못 써. 쓸 게 없어. 삼각기둥 맞지? 한 밑면의 변의 길이가 6이네. 그러면 63 봐봐. 에헤이. 그러면 이 6cm짜리가 몇 개 있겠어? 삼각기둥이니까 3개, 3개, 6개 하겠나? 36을 빼야지. 맞지? 그거 잘한다. 는? 봐봐.
일단 여기 5지. 왜냐면 밑면의 변의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랑 똑같다 했잖아. 여기 몇? 5이지. 5지. 그럼 하나가 몇이야? 40 알겠나? 옆면의 넓이 하잖아. 옆면이 몇 개야? 밑면의 변의 수가 6개니까. 6개 알겠나? 40이 6개인 거지. 8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잠시만. 삼각기둥이니까 36부터 빼버리면 27. 그러면 하나 옆 부피가 뭐라는 거야? 9라는 거지. 9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9, 36에다가 하나, 둘, 셋, 18 더하면 이상한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거의 구분이 안 되거든. 지금 높이가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 전궤도에서 잖아. 전궤도에서 6cm가 이거 하나, 둘, 셋, 4개 아이가 24를 더해야 돼. 맞지? 그리고 이제 9cm짜리가 그 9개니까 54에다가 더해줘야지. 더하기 1 나오면 자, 고맙지 말고 밑면에 한 변의 길이가 9니까 얘도 9지. 그럼 이런 옆면이 몇 개? 밑면의 변의 수가 9개, 6개니까 얘가 몇 개? 밑면의 변의 수랑 옆면의 변의 수가 똑같잖아. 밑면의 변의 수가 몇 개야 지금 보니까? 그럼 얘도 몇 개? 그럼 얘 넓이를 몇 배 하면 돼? 그럼 됐지? 그럼 이 하나가 뭐야? 높이가 27. 그러면 하나의 높이는 9라는 거야. 9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럼 54. 전궤도에 돌려줘요. 그 다음에 6cm 하나, 둘, 셋, 맞지? 18. 얘를 더해야지. 왜? 갑자기 이거 갑자기 왜? 국악기둥. 국악기둥의 몇 개수는 그냥 바로 몇 개? 이거 넓이가 이거 잠깐 스탑. 얘 넓이 왜 더하고 있어? 삼각형 넓이를 왜 높이가 밑변을 더해? 시계 다 맞아서 틀릴 거 생각도 못했네. 어허. 9cm 맞나 이거? 그러면 36, 36, 27. 그러면 이제 27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아 옆면이 뭐야? 4개네 4개. 6cm가. 미안. 자 얘들아 시간 얼마 없으니까 쌤이 좀 너희들 힘들어할 만한 것들 좀 풀이해주고 마무리할게. 자 64쪽 봐봐. 일단 반복 7-1번 볼게. 자 일단 전궤도를 접어서 만든 각기둥의 높이는 7cm다 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일단 뭐야 각기둥이가 면의 개수 몇 개야 이거? 6개지. 몇 각기둥이란 걸 알 수 있어? 사각기둥이야. 맞지? 그럼 높이 4개, 밑변의 모서리 8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알았지? 근데 뭐야 높이는 7cm고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124잖아. 맞지? 접었을 때 그럼 봐봐 7cm가 몇 개 있는 거야 일단. 높이니까 높이 몇 개 있어 사각기둥에? 4개 있지? 맞지? 그럼 일단 우리 뭐 해줘야 돼? 7 곱하기 4가 28이죠? 그럼 124에 28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안 되겠나? 맞지? 그럼 96이 나오지? 그럼 96이 뭐야? 밑면의 모서리의 길이 합인 거야. 알았니?
사각기둥이야. 밑면에 모서리 몇 개 있어? 8개. 8개 알겠나? 그럼 얘를 8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되겠지. 그럼 뭐 나와? 12. 10이 나오지. 그게 바로 뭐다? 한 밑면의 변의 수인 거야. 변의 길이. 알았니? 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일단 얘들아 명심해. 사각기둥이잖아. 높이 몇 개? 4개. 밑면의 변의 수 몇 개? 8개. 만약에 얘가 육각기둥이야. 옆면의 높이 몇 개? 6개. 그 다음에 밑면의 총 모서리 길이 개수는 12개. 알았니? 만약에 십각기둥이야. 높이 몇 개? 10개. 밑면의 변의 수? 한 밑면의 변의 수가 아닌 총 밑면의 변의 수? 20개. 알았니? 만약 각불이야. 십각불이야. 그러면 모선 몇 개? 옆에 있는 높이 비스무리한 걸 모선이라고 해. 10개. 그럼 밑면의 변의 수 10개. 봐봐. 자, 이거 몇 각기둥이야? 사각기둥이지. 근데 밑면의 한 면의 길이가 6cm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하면 63이네. 자, 그럼 보자. 밑면의 변의 수 몇 개? 총 밑면의 변의 수 삼각기둥이니까 6개지. 그럼 6 곱하기 6이 36이지. 그러면 63에서 36을 뺀 27이 바로 뭐다? 높이 합이야. 맞지? 높이 몇 개? 3개. 3개지. 그럼 3을 뭐 하면 돼? 나누면 되겠지. 그럼 9 나오지. 그럼 우리는 뭘 알아? 밑면의 변의 길이는 6cm, 높이는 9cm인 삼각기둥인 걸 알아. 그럼 쌤이 6cm로 의심되는 애를 동그라미, 9cm로 의심되는 애를 세모로 할게. 그럼 일단 동그라미 하나, 둘, 셋, 4개 안 쳐지나?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알겠나? 그럼 9cm 몇 개? 6개. 6cm 몇 개? 4개. 그러면 54 더하기 24가 돼서 78cm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까 그렇게 했는데 아, 쌤 잘못했어? 아까 78cm. 아, 근데 아까 쌤이 말했지만 이게 그 순서랑 이런 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좀 알아보기 좀 힘들었거든? 동그라미 티 합시다. 근데 얘들아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쌤이 했는데 이거 진짜 너희들 꼭 한번 해봐야 돼.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무조건 해봐야 돼. 알았지? 그럼 그 전에 것도 빨리 하자. 쌤이랑 같이 해갖고 본인이 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은 무조건 꼭 해봐야 돼. 이것도 빨리 가보자. 자, 옆면, 밑면과 옆면이 다음과 같은 애들의 옆면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네. 이거 몇 각기둥이야? 아니 8개. 그럼 옆면 몇 개? 8개요. 8개. 근데 밑면의 변의 길이가 다 뭐래? 평에. 똑같네? 그럼 옆면의 모양이 다 똑같다는 거지. 세로는 높이는 8이니까 요 가로 길이는 뭐가 되겠어? 9cm. 그럼 하나의 넓이는? 40cm. 맞지? 근데 40에 해당하는 애가 몇 개? 8개. 8개니까 답은 320 끝나는 거야. 알았니? 밑에 가보자. 자, 얘는 뭐야? 이름 육각뿔이지. 옆면 몇 개? 6개. 얘도 마찬가지. 옆면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네. 밑면의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6개 있다는 거 알겠나? 높이는 10이니까 밑변은 9네. 그럼 하나의 넓이 구해볼까? 하나의 넓이는 9 곱하기 12 나누기 2지. 54 나오거든? 맞지? 54가 몇 개? 6개인 거야. 54 곱하기 6 하면 324 제곱센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잠깐 이거 풀이 하기 전에 이거 풀었었는데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알았니? 자, 그럼 숙제 말해드릴게요. 곧 종쳐. 자, 숙제 말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숙제가 78초까지였지? 맞지? 이어서 뭐야? 없어 그럼. 숙제 없습니다. 숙제 없어. 오케이? 저 근데 이거 별로 다시 이거 필기를 네. 자, 숙제 없으니까 쌤한테 책 내. 쌤이 책 검사해줄게. 알았지? 책 검사할게요. 자, 앞에 이름표 다 붙어있을 거니까 자, 쌤 지나가는 책 주시면 됩니다. 그 쌤이 책 검사하면서 숙제였던 것도 다 채점해서 줄게. 알았지? 그 다음에 안 고쳐져 있거나 이상한 페이지 있으면 인덱스만 붙여져 있을 거야. 쌤이 다 확인해 줄게. 쌤이 답 확인 다 해줄 거야. 앞에 본인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본인이 고쳤다라는 것도 쌤이 다 확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숙제는 책장에 쌤이 해줄 거야. 알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점선 신경 안 쓰네. 이게. 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